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처리입니다. 티처리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네. AI 써보셨나요? 아니요. 시대에 뒤처지시는 거 아니에요? AI가 저를 못 따라오는 거죠. 오늘은 가장 대중적인 AI한테 청각 이해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녕 AI야, 너 혹시 티처리에 대해 아니? 티처리는 교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니면 티처리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나는 청각장애 이해 교육을 하는 티처리라고 해. 앞으로 청각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준비됐니? 아, 그 의미였군요. 티처리님에게 딱 맞는 별명인 것 같아요. 청각장애 이해 교육을 하신다니 정말 멋지네요. 청각장애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준비됐습니다. 너 혹시 인공 와우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인공 와우는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의료기기입니다. 귀에 있는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여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이 기기를 통해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 그럼 인공 와우 수술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인공 와우 수술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의 의학자 앙드레 주르노가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 와우 이식을 시도했어요.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술이 발전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인공 와우가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미국에서 다채걸 인공 와우가 상용화되면서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이 수술을 통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더 발전하여 다양한 유형의 인공 와우가 사용되고 있죠. 얘랑 대결을 하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50년도에 첫 수술을 진행된 건 맞고요. 인공와우엔 채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피아노의 건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채널이 딱 하나였어요. 원 채널 인공와우라서 음정이 다 압축돼서 도로 들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었겠죠. 음정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기계음처럼 들리는 걸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80년대는 다채널이라고 하잖아요. 채널이 점점 늘어나요. 4채널, 8채널, 16채널, 지금은 거의 20채널까지 늘어났거든요. 이런 채널이 많아지면서 음정 자체가 되게 매끄럽게 들릴 수가 있던 거죠. 지금까지가 인공와우 이런 역사인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 자리가 조금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AI가 티처리를 못 따라와서 AI를 사용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하나 돌려볼까요? AI가 저를 못 따라오는 거죠. 아니 그거는 AI가 아직 저에게 밀접하게 다가오지 못했다. 내 수준 미달이 아니라 매력을 표현하지 못했다. 엄청 똑똑하네. 그럼 저희 한번 인공와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혹시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인공와우 수술이 언제였는지 알아? 1988년 서울대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인공 와우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서도 인공 와우 수술이 점차 보편화되어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와우랑 관련된 쪽이니까 이것도 하나 궁금하니까, 사람의 유모세포는 회복되기가 어려운데 유모세포를 회복할 수 있는 동물이 있어? 네, 유모세포를 회복할 수 있는 동물로는 특히 조류가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닭은 손상된 유모세포를 재생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은 인간과는 다른 조류의 청각체계 덕분인데요. 조류의 유모세포는 손상되면 다시 분화하고 재생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닭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류 같은 경우는 유모세포가 이렇게 끊어지거나 이렇게 손상이 되면 다시 이렇게 자라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만 잘 알아서 인간한테 이렇게 심어놓으면 유모세포 때문에 소리를 못 들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AI 대단한데요? AI 똑똑하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답변할 거를 많이 생각을 해놨는데 오름도 없네 얘. 하나 정도만 더 물어볼까요? 와우 기형 중 하나인 몬디니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몬디니 기형은 달팽이관의 발달 이상으로 인한 선천성 청각장애입니다. 정상적인 달팽이관은 2바퀴 반 정도 말려있는 구조이지만 몬디니 기형의 경우 이 구조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청력 손실이나 심한 경우 완전한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몬디니 기형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청각 재활 치료가 중요하며 인공 와우 이식을 통해 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티처리 네. 질문을 저랑 공유를 하고 진행해주세요.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거 한번 설명드리자면 몬디니 기형이라고 있어요. 원래 달팽이관은 2바퀴 반.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달팽이가 하는 기형으로 인해서 이게 두 바퀴 반을 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달팽이 모양 자체가 대로 잘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극선을 넣어가지고 자극을 해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 수술을 받는 아이들 중에 좀 많은 수가 몬디니 기형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기형적으로 한 바퀴 반만 회전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몰랐던 거죠. 자기가 그 달팽이가 기형인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은 게 피아노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줬죠. 달팽이관을 이렇게 두 바퀴 반 회전한 걸 쭉 피면 그 주파수대로 대역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한 바퀴 반밖에 못 돌았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가 없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 주파수의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귀가 잘 안 들리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걔네들 아무리 일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디철이. 얘한테 물어볼까요? 몬디니 기형이 있음에도 청력이 안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 네, 몬디니 기형이 있더라도 청력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봐요. 어떤 사람들은 몬디니 기형에도 불구하고 청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정상 청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달팽이관의 기형 정도와 개인의 청각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티철이. 티철이. 아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 그렇다고? 티철이. 그렇다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했죠.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정상 청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처음 알았어.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 AI 쓰셔야겠어요? 안 쓰셔야겠어요? 써야겠네. 아 근데 몬디니 이 특징이 청력이 갑자기 확 좋아졌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폭이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정상 청력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바퀴 반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티철이 AI가 맞다잖아요. AI를 의심하는 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몬디니 내가 찾아볼 거예요. 꼭. 그러면 이번에는 보청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볼까요? 보청기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줄래? 보청기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17세기경 나팔 모양의 이어 트럼펫이 처음으로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초기의 보청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탄소 마이크를 사용하는 초기의 전기 보청기가 등장했어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진공관 기술을 이용한 보청기가 개발되어 더 작은 크기와 강력한 증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트랜지스터와 직접 회로 기술이 보청기에 적용되면서 오늘날 사용되는 디지털 보청기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형 보청기라고 있어요. 이득 값이 소리가 크면 클수록 계속 똑같이 증폭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한번 막아줄 수 있게끔 선형 보청기는 그래요. 근데 소리가 매끄럽게 들리려면 반비례 곡선처럼 해야 우리가 이제 소리를 매끄럽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건 선형이고 이렇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보다 더 큰 소리는 뚝 하고 끊기는 것처럼 듣기 때문에 깔끔한 소리는 안 들리게 되는데 디지털 보청기가 발달이 되면서 좋았던 게 프로그램 칩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조용한 상황에 맞게 2번은 시끄러운 상황에 맞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거나 이럴 때 바람 소리가 없게끔 세팅을 해놓는 피팅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넣어놔요. 그런 식으로 요새는 엄청나게 많이 보청기도 발전이 되어 있다. 오늘 AI로 인공화호랑 보청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것들도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얘가 대답한 게 정말 100% 신뢰가 갈 수 있는 건가라는 의심도 정말 많이 들어요.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의 달팽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AI는 과연 사랑의 달팽이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달팽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네, 사랑의 달팽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달팽이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로 청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보청기 지원,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비 지원 등을 통해 난청인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한 청각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활동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달팽이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소리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사랑의 달팽이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줘. 사랑의 달팽이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전문성. 청각장애인 지원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번, 인공와우 수술비, 보청기 지원,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비 등 청각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인식 개선.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넷,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다섯, 소통의 기회 제공.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사랑의 달팽이는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뿌듯하네요. 이제 AI가 하는 말 믿으시겠나요? 신뢰도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야, 너 거짓말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구나. 흡족하다. 그럼 지금까지 티처리였습니다. 사랑의 달팽이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티처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네, 티철리님은 사랑의 달팽이 유튜브 채널에서 청각장애 이해 교육을 담당하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 청각장애에 대한 정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계십니다. 야, 너 그래, 오케이.